좋아요, 구독.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과 이어갑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시장을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좀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20일부터 21일까지 연방준비제도위원회에서 이제 그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좀 지속될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50bp의 가능성이 거의 90%에서 지금은 100bp 인상의 가능성이 20% 넘게 길게는 30%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지금 기준금리 0.75% 인상 확률이 80%, 그다음에 이제 1포인트 인상 확률이 20%에서 30%까지 올라오면서 올해 말 기준금리가 연 4.5%까지 확대될 경우에는 한미 금리차 역전 현상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수급 주체는 역시 외국인인데요. 재미난 사실은 외국인의 시가총액 비중이 2009년 리먼브라더스 금융위기 때가 7월 27일 제일 저점일 때가 30.37%였는데요. 지금 현재 계속 빠져가지고 코로나 때 33%까지 빠졌다가 지금 2022년 9월 15일,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26.92%까지 빠졌습니다. 그만큼 외국인이 수급의 키가 다시 될 수도 있다. 근데 너무 많이 과도하게 빠져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네, 과거의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진입하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장기 투자자한테는 좀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왜냐하면 수출 증가율 중에 가장 IT 반도체가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수출주 관련돼서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고요. 역시나 코스닥에서 기관과 외국인, 그다음에 코스피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한 업종의 공통점 역시 2차 전지입니다. 코스닥 기관 순매수 1등이 LNF고요. 2등이 동아기업, 3등이 BH, 4등이 네오룩스 수준이고요. 외국인 순매수 역시 1등이 SM과 JYP고요. 그다음에 2등에 에코프로가 있고, 그다음에 미래나노텍 등 2차 전지 관련주가 외국인 순매수에서도 특징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기관 순매수는요,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이 가장 많은 매수를 보여줬고요.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역시도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좀 특징적인 거는 반도체 중에 삼성전자는 팔고 있지만 하이닉스는 다소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비철금속 중에 고려아연에서 코스피 쪽에서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기준금리의 인상 폭도 중요하지만 연준 위원들의 금리 얼마 더 올리겠다, 앞으로의 그 점도표가 좀 더 현재 상황에서는 좀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연간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4.5%를 예상하고 있는데 가장 공격적으로 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도표가 시장 예상보다 좀 더 덜 공격적이라면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낮아진 효과 때문에 단기 반등의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그게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중장기적으로 이익 추정치는 계속 하향 추세에 있고요. 글로벌적으로 긴축 기조가 내년까지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경기 불확실성까지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FOMC 때 만약에 75bp 나오면 안도랠리로 조금 단기 상승을 보일 수 있지만 그 상승세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주에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아까 FOMC 회의 외에도 9월 21일 날 한국 9월 달 수출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23일에는 한국 8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23일에는 마찬가지로 미국의 9월 S&P 제조업 지수가 글로벌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기 때문에 이런 지표 역시도 체크해 보시자 말씀드릴 것 같고요. 지표 중에 꼭 기억해 두실 지표는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약 3.4% 정도 수준이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그 한국 국채 금리는 3.7% 정도 수준인데 여기서 더 벌어지면 상당히 좀 외화가 더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는 109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109 정도 수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단기 반등은 오히려 현금화할 수 있는 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과 더불어서 저희가 더불어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지표들과 지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함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이 외국인들의 수급 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오늘 좀 준비해 주신 종목들은 어떤 포인트에서 저희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주 그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52주 신고가 종목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았는데요. 네.
시장의 매크로 변수와 무관하게 정말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고요. 52주 신고가라는 거는 연간으로 계속 상승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업종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KPF라는 종목인데요.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 매출액이 8천억대가 넘는 상당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국내 400개 이상의 고객사를 갖고 있고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건설, 장비, 플랜트, 그다음에 풍력, 태양광까지 신재생에너지에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파스너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파스너가 볼트, 너트는 이런 체결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풍력과 태양광 산업용에 다양하게 확대가 되고 있고요. 자동차용 단조 부품에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파스너 부품이 약 30%에서 45% 정도 차지하고요. 자동차용 단조 부품이 한 20%에서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최근에는 또 이 해적 케이블과 조명 쪽에서도 30%를 차지해서 매출 제품군이 상당히 다각화돼 있고요. 고객사도 다각화돼 있습니다. 역시 그 EU에서, 그러니까 유럽에서 중국산 이 파스너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과세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KPF가 생산하는 그 파스너 제품은 베트남 생산 법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반사 수혜를 받고 있고요. 이게 내년 1분기까지 이미 생산 물량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수주 모멘텀은 걱정이 없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베트남 생산 법인에서 생산할 경우는 영업이익률 10% 넘게 나옵니다. 파스너 전체, 그러니까 그 KPF 전체 연간 영업이익률은 약 8% 언더입니다. 그러니까 5%에서 7%가 나오는데 이 베트남 생산법인에서는 상당히 영업이익이 좋다. 그리고 미국 1조 달러 인프라 법안이랑 그다음에 사우디 네옴시티 650조 규모에도 당연히 이 플랜트 관련돼서 파스너 제품이 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아까 자동차용 단조 부품 말씀드렸는데 이 알루미늄, 그러니까 휠 베어링의 이 전기차의 70% 이상이 그 KPF의 제품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마진입니다. 이 전기차용 휠베이스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고마진이기 때문에 자동차 쪽 모멘텀, 그다음에 풍력과 신재생에너지의 태양광 쪽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쪽 파스너 쪽만 매출이 2,700억에 영업이 작년에 적자였는데 지금 30억에 호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선업종과도 연관돼서 조선업과 플랜트가 가장 호황일 때 2015년입니다. 그때가 매출액이 3,600억 가까이 나왔고 영업이익 330억까지 나와서 연간으로는 매출과 이익 단에서 좀 더 증가할 여력이 있다. 그래서 신고가 부분이라 부담스럽지만 주가는 올라가면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KPF 또한 10%에서 15% 나오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